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학년도 특수학교 유치원 최종 합격을 하게 된 합격자입니다. 합격 수기를 작성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거쳐서 오게 되었어요. 저의 공부 방법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저의 작은 경험이 선생님들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합격 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 시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학년도 초수로 시험 응시하여서 그때 최종 불합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2학년도에 시험을 한 번 더 쳤는데 1차 시험이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올인으로 2023학년도에 또 시험을 응시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2차 시험이 안 되어서 한 번 더 공부해서 2024학년도에 이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또 쳐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현장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 생활 시간 동안 올인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초수 때 1차 합격한 경험이 내 공부 방법을 믿고 수험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해야 될 과목은 6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학과 일반유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유아 특수교육이라든지 논술, 고시문, 법 이렇게 보게 되실 건데요. 이 표는요, 제가 1년 동안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수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에 관련된 설명은 뒤에 넘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기별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특수교육학 2월 기본 이론을 들으실 텐데요. 먼저 저는 서진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를 등록해서 수강했어요. 연간 패키지를 수강할 시에 좋았던 점은요. 패키지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추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2월에는 무조건 기본 이론을 끝내려고 하고 3, 6월 때는 심화 강론과 기출 문제를 끝내려고 페이스 속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절대로 미루지 않는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는 1, 2월 기본 강의는 인강으로 수강하였어요. 최종에서 시험이 안 되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기본 이론을 조금 수강하기에 늦어서 인강으로 수강하였는데요. 인강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밀리더라도 그 다음 주 강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영역은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때는 사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볼펜으로 필기를 하지 않고 샤프로 모든 교수님의 말과 이제 중요한 밑줄을 그으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할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 펜을 이용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교수님이 강조했던 부분을 그으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번에 복습을 할 때는요 형광펜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표시하면서 기본 이론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면 3회독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숙지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인출이 중요하고 백지 인출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스터디 방식은 구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스터디 선생님과 뭐 공부한 내용을 그냥 서로 이해시켜 주면서 하는 정도로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때는 개론 강의, 일반 유아는 개론 강의를 수강하고요. 그 다음에
개론 관련된 기출 강의까지 기출을 풀고 답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일반 유아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이랑 5, 6월으로 넘어가면은 기출 분석이랑 이제 강론 심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특학을 생각했었을 때 이때는 강의량이 1, 2월 때 했을 때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서요. 이때 강의를 밀리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이 공부를 포기할 것만큼 약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의를 무조건 다 듣고 복습을 하는 데에만 중요하게 초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교수님이 기출 분석을 할 때 이제 그 도식화를 기반으로 이제 상기를 신단 말이에요. 강의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나도 같이 언급해보고 생각 꺼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도 공부 방법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본 이론서에 기출 그 스티커 많이 붙이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걸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스티커로 구분해서 출제 연도를 표시해 두면 뭐 이게 텀이 어느 정도인지 기출 출제가 그리고 유아에서 많이 나왔는지 뭐 아니면 초중등에서 많이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제재 자체가 어디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 강조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일단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제가 했던 방식은요. 서진 교수님의 영역별 기출 책을요. 단면으로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끼워서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왼쪽 페이지는 백지가 생기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복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연화 장애가 답인 게 있었으면 그 관련된 교육적 분류 안에 뭐 외연화, 내연화 관련된 개념, 정의, 뭐 장점, 단점까지 그 왼쪽 페이지에 다 적어서 도식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내용 숙지, 뭐 기출 파악까지 한 번에 다 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시간은 진짜 많이 걸리는데 공부 방법을 파악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방법을 이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 6월 강의 때 이제 일반 유아 강론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서 사실 특학이랑은 또 다르게 일반 유아는 개론 과목과 강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강론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하자면 뭐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4년간의 수험생활 동안 모두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강론 강의를 수강을 하고 뭐 일반 유아 강론 기출을 풀고 이제 강사님의 그 강론 기출 강의까지 들으면서 일반 유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 8월 기출 변형 강의가 시작이 되면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직강을 왔습니다. 직강을 상황상 다 다르시겠지만 직강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수험생들과 호흡할 수도 있고 그게 생각보다 약간 의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직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그 영역을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완전 9, 10월 때는 이제 회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고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이 영역별 특학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살짝 언급을 더 하자면 직강을 가게 되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사실 특학은 3회독을 한 거잖아요. 기본 이론, 뭐 기출 분석, 그리고 이제 모고 변형까지. 그래서 이제 일반 유아가 조금 후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유아 기출 분석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특학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되고 내용도 이해가 되었으니 일반 유아 기출 분석을 특학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아와 일반 유특 기출을 그 뭐 노란색, 뭐 다른 색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 표시를 해가지고 민쌤 웹지도에 모두 표시를 하고 뭐 좀 더 추가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게 있으면은 단권화를 해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빈도나 제재를 확인하는 데에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9, 11월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될 텐데요. 이때는 모의고사 시즌에는 어쨌든 모든 영역을 다 돌리고 가서 모의고사에서 내 걸 꺼낼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이제 특학이랑 일반 유아랑 영역을 정해서요. 무조건 회독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짝스터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때 연도별 서진 교수님의 기출문제집이 5개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수금, 뭐 화목토 이렇게 격일로 이제 그걸 정해가지고 인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답이 중앙응직 능력의 결여면 그 인지적 특성 3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같이 꺼내보고 솔직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좀 좋았던 게 내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해설서를 참고하면은 제가 보고 싶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독하면서 기본 이론서의 세부 내용들을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 때. 그래서 이렇게 회독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저는 2단 독서대를 써가지고 이거를 표를 앞에다가 붙여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서를 1회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전까지 10회독을 돌리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90월 뭐 11월까지 10회독을 했네? 아 그래 나 볼 만큼 봤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식화를 기반으로 이제 회독을 하면서 내용을 보고 뭐 어느 부분은 잘 나오는데 인출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시 그 부분 찾아가지고 빨리 보고 그리고 회독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넣었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이 시기 때도 일반 유아도 회독이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웹지도 단거나 자료를 암기하고 짝스터디 선생님이랑 매일 밤 인출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학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유아 특수교육은 6월 달에 서진 교수님 유아 특수교육 특강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때는 특학 1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연도 표시를 하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 11월 달에는 이거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암기를 하고 도식화 그 앞에 유아특수 교육도 도식화를 만들어 주셔서 그걸 기반으로 인출해보고 워딩 그대로 꺼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부분을 영역을 정해가지고 무조건 꺼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놀이과정은 사실 2년 동안 나오지 않아서 뭐 중요하다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누구나 다 맞고 가야 하는 문제고 2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나눠서 영역별로 무조건 그대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냥 다양했고요. 백지 인출이나 구두 인출, 뭐 아니면 유튜브에 아마 아실 거예요. 싱송 스터디 그 노래를 계속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법은 진로나 고등교육 같이 유아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조금씩 양을 정해서 보려고 했고 이거 뭐 그거 쓰는 거 써가지고 밴드에 이제 올리거나 해서 인증 스터디로 했고요. 기출을 통해서 출제되는 내용이나 빈도를 확인하고 암기하고 이제 인출을 했습니다.
논술은 사실 유아 특수교육, 뭐 일반 유아 특화 이 세 가지가 좀 머릿속에 있어야 개념을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그냥 논술 특강 강의만 듣고요. 기출 문제를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써지실 거예요. 초수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냥 모범 답안을 그냥 베끼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7, 8월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논술 스터디를 밴드로 해서 내 거 올리고 남의 거 봐주고 뭐 첨삭 좀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했고요. 이제 9, 11월 달에는 시간을 맞추어서 이제 논술을 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분에 맞춰서 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특학이나 유특학의 기본 개념이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고 주요 제재가 뭔지 그리고 만든 틀을 정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쓸 건지 다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론을 잘 녹여내서 사례 속의 키워드를 꺼내서 언급하는 것까지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관련해서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서브노트 많이 뭐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제 서브를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저는 진짜 게으른 인간이라 만들 자신도 없었고 그 금손 선생님들만큼 잘 만들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꿈에서 그 서진 교수님 수강생이 만드신 그 서브노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막 줄줄 외우는 걸로 하지는 않고요. 그 제가 아까 키워드 체크했다고 했잖아요. 기본서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키워드와 이 선생님이 정리하신 키워드나 중요 포인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서브노트를 추천하지 않는 게요. 제가 1차 불합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서브에 너무 의존을 해가지고 서브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그 내용을 시험 그 기출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점수를 얻지 못한 포인트가 그 서브노트에 의존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는 이 정도로 했고 신체 리듬을 맞추는 거에 초점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은 어쨌든 9시부터 1시 40분까지 치는데 그 시간에는 머리를 굴려서 뭐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게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8월까지는 그냥 이 시간에는 앉아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공부가 안 되면 스터디를 끼워서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 11월 달에는 뭐 그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어쨌든 9시부터는 논술을 쓰고 그 이후에는 뭐 특학을 하든지 인류를 하든지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최대한 잠이 와도 낮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중에 공부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하루에 그 특학이랑 일반 유아랑 비율 맞추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면 특학 시작하면 일반 유아 조금 하게 되고 일반 유아 시작하면 특학 조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반기에는 그냥 요일을 정해놓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냥 특학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일반 유아 우선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최대한 공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아침에 오전 시간에는 뭐 유특학을 무조건 끼워 넣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1시부터 뭐 6시 오후 시간에는 특학을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그 시간 공부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끊었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7시부터는 무조건 일반 유아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3개로 시간대를 나누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딩 그대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서 워딩 그대로 글자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1년도와 23년도 기출 문제는 조금
단답형 위주의 답안이 많았던 것 같고 22년도와 24년도 기출 문제는 서술을 요하는 게 많았어요. 특학이랑 일반 유아 모두. 그래서 서술형 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의 암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식화에 대해서 도식화 중요성을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도식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도식화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그게 빨리가 되면은 답을 시험장에서 답을 빨리 꺼내는데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도식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 1차는 끝났고요. 다음으로 2차 시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2차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일단 부끄럽기는 하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1차 시험 발표 전에는 총 3명으로 스터디원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가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평가원 위주로 이제 기출을 찍어서 면접이랑 수업 시험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거 서로 피드백하는 형식으로만 했고요.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공부가 필요한데 2차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활용한 책은 뭐 서진 교수님의 끈기 2차 책도 도움이 많이 됐고 놀이지원 사례집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수업 실현에서는 문제 행동이나 장애 유형별 중재 방법, 뭐 조건 충족을 위한 발문 등을 생각해 보는 거에 노력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면접에서는 평가원에서는 뭐 인성적 자질이나 교직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저만의 답을 만들어 나가려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합격 발표 후에는 기존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 못하게 되셔서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더 구해가지고 밴드 스터디를 하고 또 특kum에서 대면 스터디를 또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3명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스터디는 같은 수험생들끼리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연습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남들 것도 보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상호작용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원이 있던 평가원 지역이어서 지도안은 작성 후에 밴드에 올리고 서로 참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지도안 작성 시에 유아 특성 고려한 중재임을 유의사항에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게 가장 그 점수가 매겨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작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현직 교사 피드백의 기회를 주셨어요. 서진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는데 제가 받은 현직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어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꿀팁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주셨던 것 같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현직 교사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시험에 대한 감각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사실 우리가 현장보다는 저는 조건을 통해서 점수를 얻기 위한 발문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의 2차 수험 준비 중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 방법이 옳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합격 수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수험 생활이 터널같이 어둡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기만 하지 않더라면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수험생활 1년이 진짜 길어요. 근데 저는 그 수험생활을 4번이나 이제 버티니까
어쨌든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걱정하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도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수험 생활을 버텨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 공부하기로 한 제 선택이 항상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먹은 선생님이든 재수나 인수여서 공부를 다시 하기로 마음먹은 선생님들의 선택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